비상계엄 선포 당일 특전사 707 특임단 지휘부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입니다. 국회로 계엄군을 태운 헬기가 날아가던 밤 11시 30분, 김현태 특임단장은 외곽 봉쇄, 출입문 차단이란 지시를 내립니다. 이어 공포탄, 테이저건으로 외부 접근 세력 차단이라고 덧붙입니다. 16분 뒤, 이번엔 진입 시도 의원 있을 듯이라며 문 차단 우선, 이후 진입 차단 막고라고 적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본청 진입을 막는 게 임무란 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11시 49분, 국회에 세 대의 계엄군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당시 국회 본청 앞은 계엄군 진입을 막으려는 시민과 취재진, 보좌진들로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707 특임단이 국회에 도착한 지 16분 후 텔레그램 대화방에 사령부에서 비엘탄 개봉 승인이란 메시지가 뜹니다. 현장에 가져온 비엘탄을 개봉해 즉시 사용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비엘탄은 전시의 병사 개인에게 지급되는 기본적인 탄약 휴대량을 뜻합니다. 이날 국회에 투입된 707 특임단 대원은 모두 197명. 이들이 가져온 탄약은 5.56mm 보통탄과 공포탄 등 3,300여 발에 달했습니다.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그동안 실탄 사용은 테러 상황에 한정돼 있다며 대원들에게 개별 지급을 하진 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그 실탄 가져갔던 거는 국회에 도착하셔가지고 본청 좌측면 한 곳에 쌓아두고 정문 쪽으로 이동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국방부도 탄약 사용을 지시한 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출동하라는 명령은 사령관이 내렸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함의한다고 보고 휴대를 했지 탄약을 사용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비엘탄을 개봉, 즉 즉각적인 탄약 사용 준비를 하란 지시에 따라 계엄군은 언제든 발포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김현태 단장은 MBC에 텔레그램에서 작전 지시를 한 것이 아니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김 단장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검찰에 제출하고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은 계엄 당일 실탄을 챙겨 국회로 출동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개인별 2개 단창입니다. 5.56mm 10발 단창 하나, 9mm 10발 단창 하나. 그래서 실탄만 들어있습니다. 군인들은 해상훈련을 가도 총과 탄약을 가져간다며 유사시 적에 대한 것이고 테러 상황에 한정돼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탄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증인이 그 실탄을 가져간다는 것은 그 총기 사용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개인에게 나눠주지는 않았지만 국회 본청 앞까지 실탄을 들고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만약에 확보가 됐다 그러면 실탄을 안으로도 가지고 들어갔을 거라는 취지예요?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탄은 말 그대로 예비이기 때문에 예. 뭐 저희가 뭐 집결지를 건물 안으로 잡았다면 안에 같이 들고 들어갔을 것이고. 처음 계엄 선포 직후 출동 지시를 받은 707 특임대원은 김 단장을 포함해 97명.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이 임박하자 병력 101명이 추가로 투입되면서 707 특수임무단만 200명 가까이 국회로 모였습니다. 숫자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추가 투입 지시가 된 거죠? 사령관이 지시했는데 그 배경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군을 맡고 있던 시민들을 상대로 공포탄이나 테이저건을 사용하는 방안이 논의됐고 전기를 차단하는 방안도 언급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전기라도 뭐 차단하는 방법 없겠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럼 찾아보겠다. 그러면서 지하층으로 이동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경고성 계엄이었다며 질서 유지를 위해 병력을 투입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당시 707 특임단장이 보고 들었던 상황은 경고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작년 12월 3일 밤 국회로 출동한 특전사 1 공수여단. 2계대대 병력 265명이 동원됐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주둔하는 이 부대에서 국회까지는 차로 30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1 공수여단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자신의 지휘 차량에 실탄 550발을 실었고 더 이상의 실탄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담긴 내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검찰 공소장은 12월 4일 0시 45분 유사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총령 5.56mm 실탄 23,520발과
26,880발을 탄약 수송 차량에 적재했다고 적었습니다. 합쳐서 5만 발이 넘는 양이었습니다. 거짓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탄약 관리 규정에 따르면 실탄이 탄약고에서 꺼내지는 것만으로도 반드시 탄약고 재원카드에 세부 내용이 기록돼야 합니다. MBC가 입수한 1공수여단의 탄약고 재원카드입니다. 이 카드에 적힌 수량은 12월 3일에 가지고 갔다 다음 날 반납한 지휘부 탄약 550발이 전부입니다. 나머지 5만 발의 행방은 공식 문서엔 남아있지 않습니다. 1공수여단은 2급 경계태세가 발령되면서 실탄을 꺼내 차량에 실은 것은 맞지만 부대 밖으로 나가지는 않아 탄약 카드에도 적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단장의 추가 지시를 기다리다 새벽 4시쯤 다시 탄약고에 집어넣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탄약고에서 실탄을 꺼내고도 기록에 남기지 않은 건 그 자체로 탄약 관리 규정 위반입니다. 더구나 5만 발을 차량에 실은 시점인 0시 45분은 병력 출동 한참 뒤로 당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계엄군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던 국회 장악을 위해 실탄을 추가로 준비한 것이 문제될 것을 우려해 기록을 조작했거나 은폐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계엄에 동원된 부대의 조직적 은폐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탄약 기록 누락과 부실 관리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의원실에 보내진 공식 답변서는 탄약 관리를 담당하는 참모와 특전사령관 직무대리까지 검토해 서명했습니다. 특전사 수뇌부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1공수 특전여단. 검찰은 이들이 준비한 실탄이 5만 발이 넘었다고 파악했습니다. 2개 대대가 소총용 실탄을 각각 2만여 발씩, 모두 5만 400발을 수송 차량에 싣고 준비했다는 겁니다. 검찰 조사 결과 비상계엄 전후 동원된 실탄은 모두 5만 7,735발. 계엄군은 권총과 소총, 저격소총, 엽총, 섬광포금 수류탄 등 온갖 무기로 무장한 뒤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장과 배치됩니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실제 무장 지시도 떨어졌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은 부하에게 실탄을 1인당 10발 정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후 정보사 요원 10명이 실탄 100발을 갖고 승합차 2대에 나누어 탄 채 중앙선관위 인근에서 대기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들에겐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선관위를 장악해 전산실 직원 5명의 신병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배후에는 불명예 전역한 뒤 역술인 활동을 하고 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있었습니다. 민간인 노 씨에게 힘을 실어준 건 김용현 전 장관. 노상원 장군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며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에게 소개해줬습니다. 노상원, 김용현 모두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 정보사 간부는 부대원들에게 체포 명단을 불러주며 선거를 조작한 범죄자이니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는 불법적인 지시를 전달했습니다. 국회에도 체포조가 투입됐습니다. 방첩사령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조 5명을 가장 먼저 국회로 출동시킨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체포조를 시작으로 모두 10개 팀, 49명이 투입됐습니다. 체포에 채자도 꺼낸 적 없다는 윤 대통령 측 말과 또 다릅니다. 포승줄과 수갑을 이용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구금 장소는 수도방위 사령부 비원 벙커였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입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